네, 반갑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수급 주체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또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고요. 또 팔아먹은 것들은 또 어떤 거 있는지 같이 또 곁다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5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아주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인들은 또 헛발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종목에 좀 집중이 됐더라고요. 왜 항상 그런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긴 하는데,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달 5월 달에 매매한 내용들 한번 봐야 되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했어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코덱스 200. 자, 이런 쪽으로 시장 중심으로 매수를 좀 진행하는 모습이었고요. 매도는 이제 고버스 매도가 들어갔어요. 시장 하락 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들어갔네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MSCI 요쪽인데 요거는 이제 ETF니까 넘어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요건 전력기기 관련 종목이고요. 삼성중공업, 조선 관련주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전력 쪽을 좀 많이 샀네요. 현대일렉트릭도 매수가 들어간 거 보니까 효성,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이 이제 전력 관련주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수익을 좀 본 것 같아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무지막지하게 팔았네요. 1조 3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 자, 이 SK텔레콤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쪽 부분이 매도가 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아까 기관에서도 매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외국인도 같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양 매도를 통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2차전지들 좀 보이고요.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고버스.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이제 2700 막 넘겨주고 막 이런 상황 나올 때 5월달은 주가가 상승해 버렸죠. 근데 고버스에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오르진 못했죠. 자, LG엔솔루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물타 계속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SK텔레콤 이 부분도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저가 매수다라고 해서 매수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고, 레버리지, 시장 못 오를 거니까, 그죠? 고버스 샀는데 레버리지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 자, 이런 쪽. 자, 많이 올라간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매도를 다 쳐버렸네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죠. 시장이 상승하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거 뭐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아래쪽 지지선 있잖아요. 이쪽 구간 14,000원 또는 15,000원 구간, 요 구간대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가격이 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것보다도 상승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만약에 이번 시장 조정을 통해서 16,000원대 초반까지 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종목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엔비디아와 연결된 고리가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AI 수요 증가. 자, 지금은 뭐 중국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엔비디아에 HBM 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면은 당연히 최고의 파트너로 볼 수 있겠죠. 또 HBM4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동안 추세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8만원 정도에 매수해가지고 쭉 끌고 올라왔었잖아요. 이평선 벌어지니까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14만 8천원 정도 매수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17만원 정도 순매수 한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동평선 한번 보세요. 예전에 있었던 구간에서는 크게 벌어졌지만 지금은 좁혀져 있죠. 좁혀져 있고 뭐가 되어 있죠? 정배열 전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20만원대 지지선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원래 목표 주가는 8만원에 매수할 때 20만원까지 보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20만원을 지지선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0만원까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
경제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로 보고요. 금리 인하가 올 후반부에 하반기에 한 두 차례 정도 나온다 생각했을 때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판단하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네, 맥시멈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팔아야 될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뭐 매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네, AI 부흥기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19만 원대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매수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긴 한데 당장 움직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계속 홀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도 20만 원에서 26만 원 간다 해도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30%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그거는 조금 네, 지금 만약에 장이 상승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30%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지만 뭐 대세에 따른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없는 분들은 뭐 20만 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뭐 반도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시총은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시총 한 200조 원 조금 넘게까지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200조 원까지 가면은 하이닉스는 한 24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 때려주게 되면은 한 25, 6만 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지 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이닉스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걱정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뭐라 그랬죠? 네, 주가 방어용입니다. 주가 방어용.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그 중국에 대한 그 규제 때문에 새로운 중국 납품용 칩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HBM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DDR7, 네, GDDR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또 1위예요.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쪽에서는 TSMC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물량을 흡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그 상황들이 삼성전자에겐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삼성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상승하기 위해서도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별 종목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긴 좀 어려워 보인다. 즉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보여지고요. 상승 패턴이 이제 나타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장기 이평선이 아직은 역배열 하방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삼성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이 나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이후에 횡보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슬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느냐? 이평선 깔아 뭉겨야 되겠죠. 자, 아까 전에 하이닉스 같은 거 보실 때처럼 이평선 이렇게 수렴 구간 그 다음에 돌파로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조금 인내의 시간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아직 서두를 필요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 하면 이제 기관들 매수 포인트 좀 알아봤고요. 자, 외국인들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는 빼고요. 방금 전에 봤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원전 관련 섹터 5월 달에 수익 많이 냈어요. 외국놈들이. 네, 외국인들 매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수익 많이 냈는데 자, 일단 원전 관련한 섹터가 또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죠. 뭐 AI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더 많이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형 원자로 SMR 같은 경우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치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보시면 자, 이거는 길게 봤을 때 더 내려가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조정 시 추가 매수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어떤 조정이냐 이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내려왔을 때 조정을 하느냐, 이 조정에서 매수하느냐, 아니면 깊게 들어왔을 때 매수하느냐인데 당연히 깊게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죠. 근데 위쪽에서 살짝 주식 조정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횡보를 해가지고 이평선의 이격을 좁혀주거나
아니면은 흔들리다가 확 밀어버리는, 즉 아래쪽까지 한 방에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은 3만원 정도 시점이 될 겁니다. 이게 저항대, 지지대 이런 구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평선 이격도 좁아지고요. 그럼 3만원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4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또 아비규환이죠. 네,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제 끌어당겨, 만약에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관세 피해주들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관세 쪽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고 업황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만약에 수출주라든지 이런 쪽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확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차익 매도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만원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그 시점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위쪽 라인대에서는 단기 조정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장기적으로 본다, 아니면 단기적 조정이 들어갔다가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단기 조정 싫어 이런 분들은 차익 매도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않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외국 놈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5월달 들어서 매수 계속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기관도 같이 차익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단기 조정 이후에 재매수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성중공업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요것도 지금 잘 가요. 네, 전력 관련주인데 포지션이 너무 좋게 나타났어요. 50만원 넘어가면서 지금 쭉쭉 가고 있는데요. 이미 저 밑에 2023년도 같은 때는 불과 뭐 6, 7만원 밖에 안 하던 게 지금 여기 10배 넘게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강하죠. 근데 추세를 보세요. 이평선의 이격이 일정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건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충이 되고 늘어나는 그 동안에는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네,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 하는 쪽 기업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죠. 다만 이제 요것도 이제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진단해 드린 것 같은데요.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가면 보통 이제 200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네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되면 한 45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전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수급도 일정하고 물론 기관이 팔아먹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그 부분 흡수하면서 쭉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별로 없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까지는 일단 홀딩한다. 그러면 아마 가격대로 치면 한 57만원쯤 될 것 같아요. 57만원 지지선 보시면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는 사실 좀 어렵겠죠.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어려운데 뭐 그거 외에는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7만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 57만원 지지받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아, 더 가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삼성중공업. 조선주인데 그동안 2차 랠리가 안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삼성중공업 추세 계속 말씀드렸죠. 추세 너무 좋아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제일 좋은 조선주 찾아라 그러면 삼성중공업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제일 부족했던 게 특기 사항이 없었던 거죠. 뭐 방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애매했죠. 물론 방산 산업에 참여한 부분도 이력도 있지만은 자, 딱히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이제 조선주도 올라갈 때 나도 가야 돼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또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제 조선주 섹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미국과 연결고리도 좋고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다른 종목들은 매수하기가 조금
차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좀 있어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거 타이밍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꼭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격이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15,500원 정도 지지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2차 랠리 이후에는 조정이 반드시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와서 이 자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들어올 때 매수 포인트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개인들 거 한번 보죠. 개인들은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아까 진단해 드렸고요. 곧버스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금요일 날은 주가 좀 내려갔으니까 이제 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좀 애매하죠. 요거 지금 차트 한번 뒤집어서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잖아요. 더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곧버스 투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 이것도 뭐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만 2차전지 쪽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반등 구간이죠. 과매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죠.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요? 자, 일단은 30만원에서 31만원, 2만원 정도까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움직임은 일단 그런 기술적 반등의 일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타날 걸 생각해요.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 생각되는데 위쪽에 저항대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30만원 회복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반등이 또 세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그래서 위쪽 되면 또 차익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누르는 형태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매수 같은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럴 때 추가 매수 해가지고 뭐 더 늘려야 되겠다, 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도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신규 매수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좋지 않으니까 접근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는 일단 악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더라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 반등 예상이 더 되고 있어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홀딩 조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은 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한 4만원대 한 중후반 46,000원 7,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럼 매수 포인트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지선은 더 위쪽에 있어요. 5만원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형태인데 40만 명 정도가 이탈했다 그러죠? 네, 40만 명. 생각보다는 많이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심 사태 이후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갤럭시 S25의 보조금인가요? 그거 엄청 많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외국인들도 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태고요. 지금 복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이죠? 네, 지금 횡보.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기술적 반등 연결될 수 있는데 이거 매수 들어오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밑에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라고 대응하지만 지금은 지지선이 여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전후로 5만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지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 있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가입자가 이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명시상부한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좀 되고 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장해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추세 조금 진정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지지선 확보하는 거 먼저 살펴보시고요. 이평선 지금 역배열 전환되기 초입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역배열 진행을 한참 시키다가요, 이렇게 다시 정배열 전환되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 타이밍에서 매수하시면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들 충분히 여유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떨어졌으면 일단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신규 접근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좋겠네요. 뭐 하나 더 볼까요? 현대차. 현대차 좋아요. 현대차도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현재 자동차는 하락 추세에 있어요. 왜냐면 품목관세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관세에서 좀 면제될 수도 있는데 이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짓는다, 투자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 뭐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다 해가지고 막 주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저점 지지가 연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저점 지지 연결되다가 밑으로 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저점 지지가 나왔는데 이 구간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잡아주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아래쪽 지지선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되는 구간이라 아마 이 구간대에선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역배열이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역배열이 두껍게 나타나 있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추세도 하락 추세, 지지선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당장 수익 나기 어려운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수출 쪽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대형 쪽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자동차나 반도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죠. 아직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접근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껄끄럽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 또 기관들, 개인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지 봤는데 개인들 매매가 약간 조금 미스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익률 대박 터지는 거, 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는 거 따라가기만 해도 괜찮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6월 달에는 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또 그거 보면서 대응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얘네가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달에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 달에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